윤석열의 지지율이 완전 박살나고 있습니다. 대드덕을 넘어 탄핵으로 가는 지지율이네요. 그동안 콘크리트 지지층들의 든든한 기반 아래 이상하다 싶을 만큼 높았던 지지율이 이제는 박살나는 모양새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2주 만에 11% 하락한 수치가 나온 것인데요. 전국지표조사 기준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MBS마저 윤석열의 지긋지긋한 무능에 손절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모든 여론조사들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보았을 때 당분간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순 없을 것 같네요. 그 현상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평가는 23%, 부정평가는 68%로 집계됐는데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2배 이상인 수치입니다. 한국갤럽에서도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최저 지지율이 나온 상황입니다. 23%면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듯 그 중요한 자리인 총리나 비서실장을 구하느라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물이 없고 리더십이 없으면 정권 실세 직책인 비서실장과 총리 하나 못 구해서 저러고 있을까요? 인물이 좀 신선하면 이해해줄 만합니다. 결국 친윤 일색인 후보 명단에 국민들은 진짜 치를 떨 것 같네요. 200석을 못 만든 국민들 스스로 자책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총선에서 그렇게 완패해놓고도 총리나 비서실장 자리에 누가 오네마네로 쓸데없는 소재로 모든 뉴스를 덮고 있다니 충격적입니다. 자격이 없는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김건희와 20년 직이라는 박영선 전 장관을 비롯하여 여러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아마추어 정권다운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비선실세가 있는 거 아니냐며 제2의 국정농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언급이 튀어나왔습니다. 박영선 국무총리와 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검토서를 대통령실 공식 라인이 부인한 이후에도 이 얘기를 일부 언론에 흘린 비서관은 좌우로 인사풀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공식 라인과 별도의 비선 라인이 대통령실에서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 없다고 했지만 언론에 흘린 비서관은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이렇게 허접하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신뢰야 워낙 바닥이었지만 그래도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저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공식 라인은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입니다. 공식 라인이 인선 과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문제이고 공개되지 않는 게 공개됐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의 혼란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비선 의혹에 불을 지핀 흐름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의심해왔습니다. 실제 권력 1위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너무나도 이상하고 어설픈 현상들이 계속되니 그거 유튜버들에 둘러싸여 저러나? 아니면 실제 권력 1위 김건희가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냐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상한 인사 논란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자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터져나왔습니다. 천하람 당선자는 지금 이 얘기들이 인사라인이 아니라 홍보기획 라인에서 나온다라는 설이 도는데 홍보기획 라인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좀 세게 들어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정설처럼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완패를 해서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김건희 입김이 들어갔다?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당장 비선 실세를 밝혀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제2의 최순실은 누구인가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국민들에게 2년 내내 아마추어 정부를 넘어 막 나가는 정부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윤석열이 긴장이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역시 그는 상상 이상의 뻔뻔함을 가진 자였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뉴스는 바로 법무부에서 윤석열 장모를 가석방 심사에 포함시켰다는 뉴스였습니다. 만약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됩니다. 총선이 끝나니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출소시키려는 모양새 같은데요. 이 한 장면만 보더라도 앞으로 윤석열이 남은 3년을 어떻게 보낼지 대충 예상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 눈치를 본다면 장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오는 7월이면 풀려나는 상황에서 굳이 빨리 가석방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얼마나 남았다고 그걸 굳이 가석방 시키겠다는 건지. 윤석열이 후보 때 우리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것 없다는 헛소리가 입증되었는데도 더 이상 감옥에 넣어놓을 순 없나 봅니다. 야당 대표는 범죄자라서 대면도 안 하겠다는 인간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와이프는 수사도 못하게 하고 있고 장모는 반성할 시간을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빼내겠다.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역대급 불공정에 내로남불의 끝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장모가 이번 가석방 심사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MBC가 3.1절의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MBC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때는 최 씨가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정부가 구치소 작성 명단에 최 씨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부인했던 것처럼 왜곡했으며 정부가 말을 바꾼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는 취지로 중징계를 내렸다는 건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3.1절에도 가석방 대상자에 올랐을 거라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 아닌가요? 언론에 누가 제보했다가 여론 안 좋아지고 총선에 영향 끼칠까봐 없던 일로 만든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총선이 없었다면 MBC 보도대로 3.1절에 가석방시킬 가능성이 꽤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그동안 수도 없이 그렇게 해왔죠. 중징계는 MBC가 아니라 정부와 선방위에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장모를 풀어주려고 어떤 방식을 동원했고 MBC에 걸리니까 오리발 내민건에 대해 오히려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권력을 지들이 가지고 있다고 배는 것 없이 마구 중징계를 때리며 언론을 탄압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